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오늘은 이제 블랙홀들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B셀과 T셀에 대해서 좀 주로 위주로 알아봤는데 차이에 대한 B셀이 이렇게 성숙, 그죠? 어떤 능력을 탑재해가지고 T셀이 되죠. 이걸 이제 matu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염증을 정의하다 지금 우리는 염증을 정의하다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정의해서 서론 파트에서 이미 중요한 서론 3에서 그죠? 서론 3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죠. 염증의 4대 증상, 4 카디널 사인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려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염증은 두 가지: 태우는 것,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것. 그러니까 염증의 정의를 이제 한 문장으로 된 영문으로 물론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지금 다 뭐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외워봅니다. 태우는 것, 면역력 강화를 위한 것. 태우는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성염증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급성염증, 일단 책이 한 권이 있으면은 책 안에서 이제 급성염증 파트에 대한 이제 서론에서 이제 기본적인 건 밝혔으니까 이제 그 급성염증 파트, 만성염증 파트, 이런 식으로 급성 아니면은 전신적인 거냐 아니면은 부분적인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염증을 정의하다 해서 급성염증 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의 자연 치유를 했던 경험을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미뤄졌는데요. 한 여섯 번 정도의 두 아들에 대해서, 제 자녀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그 고열에 대한 부분. 우리 성인이 되면 고열이 잘 안 나지만 어린이들은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6번 정도 했는데 6차례 동안 이렇게 밤에 열을 빼고 이렇게 다음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6번 정도 하면서 다 똑같았다면 거짓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일단 미리 설명 한번 드리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상당히 이제 공포감이 많았었는데 과연 이것으로 될까 하는 또 의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쪽에 급성염증의 자연치유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서 그래서 신종플루 그때는 차이가 났었어요. 열이 빠지긴 빠졌는데 열이 2-3시간 정도 더 지속되어서 2-3시간 정도 더 지속되어가지고 한 새벽 5시 정도에 보통은 새벽 한 2-3시경에 열이 떨어지는데 새벽 5시경에 열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신종이구나, 좀 다르구나, 전에 가정하고 조금 더 다르다 보니까 면역력 형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애가 열이 떨어지면서 깨가지고요, 갑자기 깼어요. 갑자기 깨어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한참 열을 내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배가 고프다. 물론 제 처가 이제 간호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여보자. 죽이나 약간 이제 저희는 이제 밥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죽보다 더 묽게 밥에 대한 밥을 녹인 물 같은 거 정도, 여기서 밥물 같은 거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약간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을 딱 먹었는데 애가 물론 이제 중간에 밥뿐만 아니라 약간 목마르다 약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약간 먹을 때도 있고
물을 약간 먹으면요 많이도 안 마십니다. 그래서 물 약간 목 마르다 물 약간 먹으면 아 먹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밥을 죽 같은 약간 한 숟가락을 살짝 묽은 밥을 먹었는데 아 먹기 싫다 그러면서 다시 누워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기 다시 나면서 한 2시간 정도 더 가서 다시 열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거론하실 그런 애들을 그 때가 있을 또 이걸 언급하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고 급성염증 파트에서 우리가 지금 소진이라는 개념도 찾아내고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거라서 지금 좋습니다. 소진이라는 개념 찾아내고 소진이 흉선을 강화시킨다 이런 메커니즘.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안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만성염증, 만성 피부염 뭐 2-3달, 뭐 6달이 지나도 낫지 않죠. 만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진이 흉선을 강화시킨다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급성염증 파트에서 지금 차례 그게 맞춰서 그게 끼워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혈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급성염증 파트에서 이제 아직 만성적인 국소적, 그죠? 전신 급성염증이죠. 전신 급성, 몸 전체가 갑자기, 그죠? 국소, 만성, 일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진행될 거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밤낮 백혈구의 주된 흐름에 대해서 한번 B셀과 T셀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낮에 증가되는 유형의 백혈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리구, 그 다음에 NK,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 흉선외, 그죠? 흉선외,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라는 단핵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밤에는 이제 B셀과 T셀, CD4 T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B셀과 T셀로 대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혈구들 주된 흐름에서 이제 NK셀이라는 것이 있죠. NK셀은 이제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NK셀. 그렇지만 흉선에서 생성됩니다. 이제 하버드 오르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 교수님은 이제 백혈구 상황에 따른 혈액의 어떤 그런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인데요. 백혈구나 이게 면역세포들 연구하고 그래서 하버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리구가 우리 백혈구 중에서 가리구의 비율, 백혈구 중 어떤 가리구나 어떤 임파구의 비율이 있다. 이건 이제 크게 본 거죠. 크게 이게 뭐 백혈구 중에서 가리구 있고 임파구 있고, 그죠? 림포사이트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림포사이트에는 B하고 T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NK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구라는 중에서는 이제 모노사이트, 단핵구라는 것도 있죠. 단핵구는 나중에 다 아시다시피 그 대식세포가 되는 거죠. 대식세포는 이제 매크로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막 엄청 크기도 좀 크고 계속 잡아먹는 그런 되게 강한 대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이런 게 증가되고 밤에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보 교수로 포함된 어떤 연구진들이 소개를 했고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B와 T의 어떤 그 리셉터의 차이까지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세포막의 어떤 리셉터 B와 T의 차이가 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서카디언 리듬의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이렇게 이 논문에 대해서 아부 교수님이 이제 조금 책에서 약간 다른 해석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C소, G하고 L이라고 해서 이제 G가 올라가면 L이 내려간다. 그리고 반대로 되면 반대인데 이게 C소 현상이라는 이런 관계라는 거는 이제 아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크게 본 거죠. 크게 큰 숲을 보기 위해서 크게 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베르그송이나 어떤 데카르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큰 숲을 보기 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누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아부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가리꾸와 임파구의 비율, 가리꾸, 임파구입니다. 그죠? 좀 어려운데 일반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60%, 백혈구 중에서 비율입니다. 60대, 35대. 그리고 이제 단핵세포, 요게 이제 대식세포기도 하고, 또 이런 종류가 5% 정도 된다. 보통 사람은 60%, 35%, 5%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게 전격적인 어떤 기본 비율이죠. 네, 기본 비율. 기본 비율인데, 가리꾸는, 이제 가리꾸가 이제 많아지는, 가리꾸가 되게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리꾸가 많아지는 낮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75까지 올라가는, 75는 좀 이제 거의 맥시멈이고요. 7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70 정도 보통 올라가고 25까지 떨어지고, 이건 5는 그대로다. 이런 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혈액 샘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낮에 조사하고, 밤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도 조사하고, 세포막 수용체도 조사하고, 이제 이런, 그걸 이제 각 백혈구들, 다양한 백혈구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밤에는 이제 보니까, 비율이 이제 밤에는 55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40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40까지 올라가고요, 5가 되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리꾸와 그 외, 과립구, 그 다음에 그 외의 어떤 세포들로 나누어진 어떤 흐름을 갖는다라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중에서 이제 임파구라고 해서 이제 림포사이트, 그죠? 임파구는 B와 T가 있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NK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흉소에서 생성됩니다. 일단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고, 모노사이트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낮에는 흉선 외에서 T가 생기고 밤에는 흉선에서 T가 생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밤과 낮이죠, 그죠? 그래서 B세포 같은 경우에는 또 독특하게 이제 이거는 이 논문에서 제가 이후 논문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B가 증가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실험적으로 잘 하기 힘들지. B가 또 쏠려 있잖아요. B가 이렇게 증가돼도 이렇게 외장에 쏠려 있기 때문에 G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실험하기 힘든 것이 G도 이렇게 막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평온을 찾을 때는 이렇게 또 G가 내려가고 갑자기 또 흥분되면은 G가 전체적으로 쫙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variation 편차가 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죠. 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할 때 주로 증가된다 볼 수 있고, 흉선에서 만들어지는 T가 이제 밤에 작동한다. 흉선 외에서는 이제 T가 이제 낮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낮에는 좀 적은 부분이 NK와 T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이제 좀 T, 그죠? 흉선적인 T가 주종을 이루면서 B도 만들어지고, B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죠? 이게 좀 양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흉선이 면역기관의 중심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흉선이라는 면역기관 중심이라는 것은 뭐 분자 생물학을 하는 그 면역학자분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장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흉선은 그냥 림프 저리, 임파선이라는 게 워낙 올몸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좀 큰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큰 거다. 큰 임파선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편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려면 흉선이 아주 본격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는 이것보다는 물론 적지만 우리는 뼈가 많고 흉선은 작지 않습니까? 그죠? 임파선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밤에는 떨어지는데 여기서 54% 이하가 이제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54% 이하로 떨어지면은
외부 병원체 침입에 대항할 수 없고 침입 방지 물론 하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 떨어진다. 사람이 뭐 시체처럼 호구대는 있는데 힘을 빠지는 거죠. 힘이 빠져서 있게 되는. 이게 이제 아부 교수가 가리고 54%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또 책에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공식적인 건 아니고 책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논문화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논문이 워낙 실험적인 논문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어떤 많은 정확성을 위해서 실험적인 어떤 실험과 분석에 어떤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한 탐구를 바로 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베르그송이라고 해서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책을 이제 반납을 빌려서 봤어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또 연장돼가지고 베르그송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베르그송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앙리 루이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이분도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과학을 넘어선 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그 메커니즘, 유기체죠. 유기체. 제가 생명체의 특성, 만한비풀의 생명체의 특성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베르그송이 이미 60년 전에 했다는, 60년이 아니라 100년 전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계셨겠습니까? 이재만 선생이 사상의학을 만들고 계셨겠죠. 생명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 생명 유기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암기하고 체계를 배운 그 지성만 갖고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하냐? 철학의 도입이 필요하다. 철학. 제가 이제 만화비풀 할 때 처음에 이제 가르쳐 미스테리에서 얘기 드릴 때 저는 철학적이고 내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죠. 전체적인 통합적인 내과는 우리 의과 중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한의학은 내과다. 모든 한의학은 내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게 아버 도우르 교수가 저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 교수님은 실험적이고 논문을 할 수 없는 물론 논문도 많이 쓰시곤 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책으로 풀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성이 아닌 직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관. 이 이야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책이 그 창조적 진화라는 그 책이 이발루션 크레아트리스 이거 이제 불어겠죠. 불어라서 잘 이발루션 그 책이 워낙 그 유명해졌고 그 책의 내용이 인정받아서 진화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체 유기체를 보기 위해서는 직관적 지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철학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이고 직관적 지성이 아니라 지성의 어떤 분석적인 지성이 아니라 직관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흥미롭게도 저도 베르그송을 최근에 알았지만 제가 인용을 했으면 밝혀졌을 텐데 제가 쓴 책에도 처음에 서론이 있고 사전 고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고지라는 부분에서 제가 연구하는 연구법에 대한 좀 독특한 점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일종의 직관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직관력을 많은 분들이 이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제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직관력이 커져요. 요즘에 뭐 인문계통에서도 이제 직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무리 그 기계 문명,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두 가지로 대별이 되거든요. 기계 문명과 생명의학입니다, 그죠? 생명의학이라는 건 이제 또 자연주의적 흐름이죠. 자연주의. 이게 지금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실험 도구나 수술 장비 그리고 정확한 검사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결국에는 자연주의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숲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생명의학인데 이걸 미리 이미 내다봤던 분이 바로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철학적인데 혼자서 이 진화론과 의학에 대한
진화론과 생물과 의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게도 노벨상을 또 받게 되는 그만큼 받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를 더 유념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우리 자원에서의 어떤 분석이 아니라 실험과 분석이 아니라 운해적인 것을 제가 사용을 해서 제가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고 염증을 정의하다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융합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근거와 어떤 새로운 해석 그리고 큰 숲을 볼 수 있는 어떤 시각, 통합적인 시각, 베르그송처럼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중간에 예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르그송이라는 이 어떤 학자가 100년 전의 학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의 사전 고지에서 내용과 결국 일치하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현대 어떤 학계 현대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의 어떤 흐름이다. 학문 계통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직관력. 생명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70%까지 이제 낮에 올라가니까 활력이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밤에는 떨어집니다. 그죠? 활력이 떨어지고, 림파구가 증가해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더 이제 더 심한 사람, 이쪽으로 더 쏠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밤 쪽에 삶에 더 쏠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54%가 떨어지면은 이건 이제 아주 가리꾸로 치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한 3끼 정도 굶고 하루 정도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굶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었을 때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비율이 이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데 조금 파닥파닥 끓이다가 활력이라고 했죠. 가리꾸가 많으면 활력이 증가됩니다. 파닥파닥 끓이다가 요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흉선의 T셀이 조금 여기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B셀을 여기 T셀 B셀이 이제 밤에 이제 저녁 먹고 저녁 때 이제 디너를 잘 먹게 되겠죠. 그리고 흉선이 흉선의 T셀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실험적으로 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침에 이제 아침 활동,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에 아침 활동을 하겠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치면 아침에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8시부터 시작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에 만들어진 T셀, 밤에 만들어졌던 T셀에 의해서 여기 이제 NK라는 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NK라는 거는 이제 기저에 있는 어떤 10%가 될 수도 있고 기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K 밤에는 흉선이 T를 만들면은 낮에는 NK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면 NK는 골수나 흉선에서 만드니까요. 골수에서는 만들어지고 흉선에서도 만들어지니까 어떤 기본 양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밤에 되면. 흉선에서는 낮에도 만들 가능성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흉선에서도 NK를 만들고 골수에서도 NK를 만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NK가 이렇게 조금 증가된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NK가 증가되면은 둘 다가 만들어서 가능성이 높죠. 흉선에서 만들고 골수에서 만들어서 NK가 증가되고 흉선은 별로 작동하지 않고 흉선 외에 있는 작은 임파선들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는 이제 면역의 메인 중추기관인 T 흉선, 그죠? T가 사이무스가 작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쉬고 쇠퇴하고요. 골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골수에서도 NK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NK를 포함해서 또 T가 있겠죠. 근데 NK는 자체는 밤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게 다수 여기는 이제 요게 주종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아마 T가 주종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타 T들도 있죠. CD4 T셀 같은 것도 있고 알파 베타 T셀 다양한 T셀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아류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밤에 만들었던 T가 이제 아직 활력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활력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활력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겠죠, 살짝. 그리고 이제 밤에 만들어졌던 소화는 다 됐으니까 B는 줄었을 것이고 T가 있잖아요. T가 이제 T가 유지되면서 활력과 이제 반비례해서 백혈구의 총합은 일정하니까요. 가리가 증가되면서 T는 점점 감소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종은 이제 뭐 요거일 수도 있고 아침에 늦게 시작하는 사람은 요거일 것이고 아침에 빨리 시작하면은 요게 됩니다. 주종이.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죠? 아침 식사를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B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이제 쉬어야 되겠죠. 이제 배가 불러서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종은 B가 되죠. 아침 식사를 안고 소화가 되면서 오전 활동을 하게 되겠죠. 오전 활동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다 밝힐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저의 어떤 그겁니다. 저의 어떤 예상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제 활동을 하니까 G가 점점 증가될 것이고 B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고 흉선외 그죠? 흉선 외에 어떤 T셀이 증가하겠죠. 요 아침에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침에 T가 조금 증가하겠죠. 왜냐면 작은 부분일 것이고 요거 이제 G가 주종이 되겠죠. 어떤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T가 증가되는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B가 비슷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왜냐하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T가 증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찍 정신을 차리면 T가 빨리 줄어들고 일찍 정신을 못 차리면 T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기 그죠? 정신 차리기에 따라 달려. 그럼 이제 점심을 또 먹게 되겠죠. 아침 한 7시 정도에 평균적으로 먹었다 치면 점심에 이제 1시 정도에나 먹었다고 치면요. 점심 식사를 하면 다시 B가 증가되겠죠. 의식이 있고 이제 G는 좀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요. 그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흉선의 T가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머추레이션이 되면서 줄어들면서 줄어들어가면서 흉선의 T가 증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 오후 활동을 하게 되겠죠. 오후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오전 활동은 똑같이 G가 다시 증가될 것이고 B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흉선 외 흉의 T가 다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주종은 G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한 7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G가 감소하고 이제는 이제 쉬겠죠. 이제 뭐 공부하던 것도 안 하고 일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는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B가 많이 증가되겠죠. 많이. 그다음에 흉선의 T가 올라가게 되고 T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아직은 이제 적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B가 많이 증가해서 G가 감소하고 B가 주종이 되겠죠. 백혈구 중에서.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소화 후에 야간이 되면은 G는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G가 더 떨어지게 계속 유지될 것이고 B는 이제 다 감소하면서 이제 T가 증가하겠죠. 이제 진짜 흉선의 T가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여기 머추레이션이라는 거죠. 이제 이때는 밤에는 이제 잘 때 이제 피곤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겠죠.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의식에 소실이 일어나죠. 왜냐면 T가 많이 증가될 것이니까 그죠. T가 주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T가 주종이 되는데 의식이 밤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의식을 잃고 멍하게 생각 없이 모든 일을 다 놓고
많이 잘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B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T로 머추레이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T가 아주 많이 증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매일매일 반복돼서 유지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면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백혈구의 이제 밤과 낮의 백혈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미풀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학적인 어떤 철학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철학적인 거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의 낱낱한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으로 가지고 뭔가의 어떤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어떤 접목과 이어주고 도출해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이제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보다 더 이제 더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더 인정을 받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날이 천천히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직 직관적인 운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속도가 더디다. 그리고 이해가 더디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이 진실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설명이 부족해.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 다리, 이 중간에서 이 융합적인 어떤 좌우내의 어떤 융합적인 위치에서 이 다리를 낳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저의 지금 그동안의 제 어떤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